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앞두고 지난 17일 첫 번째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내포 신도시를 충남 혁신도시 입지로 공식화했는데요.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님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국회에서 3월 통과된 후에 4월 공포된 균특법 개정안 시행이 다음 달이죠. 예. 7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 분위기는 어떤지, 또 위원장, 이사장님 소회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210만 그 도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이 단일한 어떤 혁신도시라는 이것을 가져오기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는 건 아마 그 충남의 그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그 관심도가 지역이나 계층이라든가 세대별로 일정 부분 그 온도차는 있을 것이지만 어찌됐든 대전하고 분리된 이후에 1989년 이후에 충남의 독자적인 광역공동체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했다는 것은 도민들의 어떤 자긍심이나 존재감 같은 것들의 어떤 정립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자리에 저도 함께 했다는 것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좀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소회를 물어봐 보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 소회를 밝히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저희는 이제 시민운동 한 입장에서 한 절반 정도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든가 세종시의 행정도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운동 영역에서 좀 풀어내는데 제가 좀 한 20여 년 넘게 그 앞자리에 서왔던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충남이라는 광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전면에 서고 그건 일정 부분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반드시 충남 혁신도시를 연착륙시켜서 충남 공동체 내지는 충남 도민들의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무감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다. 이렇게 무겁진 말씀을 않습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예. 네, 법 시행과 함께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예, 금년에 지난 3월 6일이죠.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약칭해서 이제 균특법이라고 하는데 균특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요. 4월 7일 날 관보에 고시되면서 공포가 됐죠. 그것이 해당 개정 법률과 그리고 시행령 관련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한 내용이 7월 8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그 뒤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혁신도시, 충남 혁신도시 포함해서 이제 대전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예컨대 이제 혁신도시 지정을 7월 8일 이후에 충남도와 대전시는 국토부에 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내용을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국토부에 이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이 제시가 될 테고 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 신청을 다시 좀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이라든가 사업 시행자 선정 뭐 기타 어떤 계획 승인, 기본 계획 승인, 실시 계획 승인이라는 이렇게 앞으로도 사실은 산 넘어 산으로 계속적인 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번 1월 7일인가요? 대통령께서 신년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충남의 대전의 그 혁신도시 요구하는 그 민심을 알고 있다. 총선 결과를 봐서 총선에서 물어서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언지를 하셨고, 그리고 또 집권 여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께서도 이제 2단계 혁신도시가 필요치 않는가 하는 그런 그 문제의식을 던졌기 때문에, 공론화에 붙였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혁신도시는 정상적으로 가야 되고 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또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있고, 과연 그 혁신도시를 지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일정 부분 공공기관을 그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 뭔가 좀 그 실익을 계산할 수도, 손익을 계산을 할 거예요. 이거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빼내서 지역에 분산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뭔가 좀 계산법도 결정하고 진전시키는데 작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고, 지금 현재 기존에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 서로 이제 알토란 같은 기관을 이전하게 가져가겠다는 뭔가 좀 밥그릇 싸움, 이전 투구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충남 혁신도시를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충남도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첫 자문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렸죠. 이 예. 자문위는 어떻게 구성이 됐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엊그제 첫 제1차 자문회의가 열렸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예컨대 국토연구원이라든가 뭐 그 산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으로 4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고, 외부 위촉직으로 12인이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저도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 이제 행정 그 혁신도시 운동, 유치 운동에 참여했던 저 당사자로서 저도 이제 참여하게 돼 있는데요. 자문위원회 주요 기능을 이제 그 충남도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단히 좀 방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는데, 네.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등 그 논리개발에 관한 사안이라든가, 그리고 입지에 관련된 사항, 뭐 주변 지역 상생 발전, 온전하게 내포 신도시만 좋기 위해서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주변의 그 주변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상생 발전에 관련한 사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혁신도시 진정한 그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대단히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조언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그런 자문위원회를 알고 있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그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자문위원회에서 내포 신도시를 충남 혁신도시 입지로 공식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내포 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과 또 연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부분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자문위원회가 사실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자리에 그 뭐 내포 신도시를 혁신도시 입지로 공식화했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페이퍼상의 자료집에 보면은 내포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한다는 그 언급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보면은 도청 이전지인 내포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한다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아니면 공공연하게 그동안 유치 운동이나 과정에서 거의 컨센서스를 이루어 온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포 신도시여야 되고 그럴 것이다 하는 기대감과 일종의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논의는 더 이상 불을 당겨서 뭔가 좀
분열이라든가 좀 이견이 노출돼서 오히려 충남 혁신도시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간곡한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민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우리 지역에도 달라, 너희 지역에도 달라, 이런 식의 밥그릇 싸움은 없었으면, 그 추한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충남도시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주요 설득 논리로 주장하고 요구하던 초기 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내포 신도시를 입지로 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충남도 8대 공약 중에 하나가 충남 도청 소재지 내포 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한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 공약이기는 했지만 대단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뭔가 좀 워딩만 있었지 그 알맹이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알맹이 구체적인 프로세스라든가 실행 방안이라든가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남도에서 채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 충남도에서는 이미 2019년 충남연구원에 용역 결과를 줘서 예컨대 이제 내포 신도시 환해권 중심도시 육성 전략 수립 연구해서 이미 결과물이 나왔고요. 네.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내포 신도시를 환해권 중심도시 나가서 구체적으로 그 혁신도시 설립 방안이라든가 추진 절차라든가 당위성 이런 것들, 그리고 상생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정리가 돼 있는 그런 결과물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요구하고 주장하는,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넘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오고 사회적 합의만 뒷받침이 되고 정부나 여당의 집권 여당에서 일정하게 추진 의지만 있다 그런다면 충남 혁신도시는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입지 문제로 분열과 갈등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예. 바람도 밝혀주셨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동안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던 내포 신도시 발전에도 탄력을 받게 될 거란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이걸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는데 1989년 충남 도청 소재지였던 대전시와 행정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네. 대전은 광역시로, 대전광역시로 독립지자체로 떨어져 나가고 충남은 충남만의 그 충청남도로 오면서, 그러면서도 한 23년 동안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대전시장을 뽑는 대전 시민에 의해서 충남도정이 장악이 되는 이런 기형적 자치구조를 23년 동안 지탱을 해왔거든요. 이런 기형적 자치구조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주장을 저희 분권운동에서는 계속 해왔었고, 그래서 도청 이전의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늘 주창을 해왔고, 그래서 23년 만에 내포 신도시로 와서 개청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거 어떻게 공직사회에서는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도청의 상당히 상층부는 여전히 대전 시민들 내지는 세종 시민이라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 지역에 적을 두고 지역에 살아내면서 지역의 문제를, 사실 나의 문제를, 우리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행정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훨씬 더 체감되는 행정을, 도민들한테 체감되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은 과도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충남 내포로 도청 소재지가 옮겨오면서 1932년에 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 소재지가 도청 이전이 됐거든요. 네. 그게 1932년입니다. 그러니까 80년 만에 사실은 충남에 내포로 도청이 옮겨온,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충남 그 당시 이 신도시 개발 계획에 보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개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0년 개발, 금년이 2020년이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내포 신도시의 주민 수가 10만일 것이다. 10만 정도로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지금
2만 6천 몇 명, 한 26%밖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내포 신도시를 가보면 물론 이제 횡하니 그리고 공실률도 있고 녹지율도 좋으니까 대단히 쾌적한 도시이기는 합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10만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정주 여건이라든가 뭐 자족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은 아직 이제 과제이고 더더구나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 혁신의 소스를 저는 혁신도시 유치가 되면은 수도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고 내려와서 그네들을 클러스터와 집적화해서 신도시의 부족한 기능을 채워주면은 이런 자족성이라든가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이 훨씬 속도감 있게 충족이 되지 않을까,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사실은 혁신도시가 지정이 필요하고 그 혁신도시를 채울 수 있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의 이전이 절실한 것입니다. 충남으로서는. 네. 참 도청 소재지 문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공공기관 유치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철저한 계획과 또 전략을 세워서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비나 또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신지요? 그래, 엊그제 제1차 자문회의에서 뭔가 좀 정리된 내용에 보면은 논의의 내용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충남 혁신도시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계략적인 입지 문제 그리고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이 그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혁신도시의 필요성은 뭐 누차 강조해왔던 것이고 일반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실 테고 네. 계략적인 입지는 뭐 내포와 내포 일원이다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혁신도시 발전 전략인데 이 발전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지역산업 발전 차원에서 충남의 현실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기능군으로 이제 모델로 분류해서 거기에 이제 뭐 핵심 기능군이라든가 3개 기능군, 환경기술, 연구개발 R&D, 네. 그리고 문화체육, 그리고 거기에 또 5개 기능까지 2개를 더 추가한다면 대무역산업진흥이라든가 에너지산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테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정책 방안도 보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네. 네,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그동안 세종시 출범 이후에 역차별 논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 그 당시 이제 저는 그걸 흑역사라고 그러는데 충남도로 보면은 혁신도시 1단계 지정 당시, 즉 그게 2005년이었죠. 2005년 때 세종시의 법적 지위, 행정중심 복합도시였죠. 그때는 아직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명칭이 부여되지 않았고 행정구역이 확정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그 법적 지위, 즉 세종시를 건설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특별자치시로 갈 것이냐 하는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단계 혁신도시가 결정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은 세종시가 연기군 내에 그리고 공주시 일부 면단위 면적까지 포함해서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남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일반인들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서 그 당시에 중앙과 지방 간 기본 협약이라는 게 맺어져요. 네. 아마 그 정부와 16개 그 당시는 세종시가 없었으니까 16개 시도였겠죠. 그런 기본 협약을 맺으면서 혁신도시 대상에서 충남과 대전이 공식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이것을 용인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충남으로서는 맹점이었고 흑역사다.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 그 뒤로 이걸 좀 예컨대 이제 뭐 호남선 KTX 분기역을 천안이냐 오송역이냐 여기에서도 제대로 좀 대응을 못했었던 그런 한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는 이 혁신도시를 오면서 뭐 다양한 혜택을 기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흑역사를 지우고 새로운 충남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충남시민재단 이상선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